그날 밤 임수아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막 소파에 앉았을 때 임수아의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순간 경직되었고 눈빛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마치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걷었다. 그녀는 마치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황급히 손을 뻗었다가 그녀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창백해졌다. 말을 마친 그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고 문까지 닫았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굳게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임수아는 내 여자친구였고 우리는 3년 동안 달콤한 연애를 해왔으며 다음 달이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시내에서 가장 큰 건축 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을 바쁘게 일했다. 평소 나는 늘 그녀를 이해해 주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확실히 평소와 달랐다. 기가 시간이 정소와 달랐다. 휴대전화를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기듯 꼭꼭 감췄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두곤 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다.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니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 테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임수아는 서둘러 일어났고 화장도 대충 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문을 박차고 나섰고 아침 식사조차 거를 정도였다. 나도 회사로 향하려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그녀의 태블릿 PC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면은 여전히 부드러운 빛을 내며 켜져 있었다. 나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팝업되었다. 자기야, 어젯밤 정말 좋았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발신자는 조민준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물속으로 떨어진 듯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 기록을 열었다. 오늘 밤도 그 장소에서? 강호진 출장 다녀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 사람은 워낙 바쁘니까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정말 장난꾸러기. 하지만 난 좋아. 모호한 메시지들이 마치 가시처럼 내 시야를 찔러왔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더 황당한 것은 사진 속에서 임수아는 내가 사준 잠옷을 입고 한 남자와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났다. 조민주는 임수아의 대학이 났다. 조민주는 임수아의 대학교 동창이자 현재 달의 설계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었다. 임수아가 예전에 그를 언급하며 예전에 그를 언급하며 그를 언급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찾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어 내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이어서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다. 너희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게. 하지만 이 일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 강호진은 평소 말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지. 회사에 도착해서 나는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김 대리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다. 강 대표님, 오후에 중요한 프로젝트 협상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필요하십니까? 나는 손을 내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준비하지.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 김 대리님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하게 물었다. 강 대표님께서 이유 없이 일을 미루시는 일은 없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흔들어 글을 내보냈다. 지금 나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는 초조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급하게 확인했다.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분노가 불꽃처럼 내 마음속에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안 돼. 진정해야 해. 나는 분노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금 내게 절실한 것은 증거, 확실한 사실이었다. 확실한 사실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연락처 목록을 열어 한 전화번호를 신중하게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네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부탁 좀 들어줘. 이준혁은 내 대학교 절친이었고 지금은 사설탐정사무소를 지녔고 자료는 내가 보내줄게. 그가 서둘러 물었다. 누구를 찾으라고?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 약혼녀. 수학이 넘어는 순간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 그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이어서 그가 천천히 말했다. 친구야, 이거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정말 필요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자료 보내줘.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뭔가 밝혀지면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에 앉아 임수아와 조민준의 정보를 꼼꼼히 정리한 다음 전송했다. 이제 나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 임수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다. 그녀는 직접 주방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일이 잘 풀렸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녀는 다시 말했다. 참, 내일은 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고객하고 프로젝트 논의할 게 있어서. 나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또 야근이야?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대답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식사 중에 그녀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전화 좀 받을게. 이번에는 평소처럼 침실로 돌아가지 않고 베란다로 나갔다. 하지만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끊기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일, 그 장소. 조심해. 그녀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얼굴에는 여전히 그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누구 전화였어?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누구 전화였어?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설계 사무소 이사님. 내일 회의 안 거네. 문제가 좀 있어서 수정해야 한다고 하시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잠들기 전 임수아는 먼저 내게 살며시 안겼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우진, 우리 결혼식 정말 멋질까?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아주 행복할 거야. 그녀는 내 품에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 그 메시지들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바보처럼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역겨움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임수아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났고 내게 말했다. 오늘 고객하고 식사했어. 정말 피할 수 없는 술자리였어. 나는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지막이 물었다. 피곤하지 않아? 그녀의 눈에 순간 감동의 빛이 스쳤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자상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4일째 오후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야, 내가 정보를 좀 찾았어.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네 약혼녀 임수아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서진 호텔에 갔어. 이준혁의 말은 빨랐다. 매번 같은 남자와 함께 드나들었어. 사진도 몇 장 찍었지.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조민준이야. 푸른들 설계의 이사지. 이준혁이 대답했다. 그들은 보통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호텔 객실에 머물러. 일주일에 최소 3번인가. 일주일에 최소 3번인가. 나는 다시 물었다. 또 있어? 응. 어제는 내가 그들을 미행했는데 호텔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그 텔에만 머무른 게. 나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고 물었다. 사진하고 영상도 있는데 보내줄까? 보내줘.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곧 휴대전화로 많은 파일이 전송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임수아와 조민준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뒤이은 사진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내 얼굴은 매우 굳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놓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 사실이 이미 눈앞에 있는데 이제 내가 행동할 차례군. 나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조민준이 설계이사라고는 하지만 그의 회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마침내 협력사였다. 흥미롭군. 내 입가에 차가운 비소가 떠올랐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장비롭군.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맞아요. 강우진입니다. 나는 공손하게 말했다. 네, 맞아요. 강우진 대표님. 수화기 너머에서 장태산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좋아요. 내일 오전에 괜찮으세요? 장태산 대표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조민준, 네가 놀기 좋아한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놀아보자. 다음 날 오전, 나는 약속대로 장태산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다. 장태산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자 중 한 명이었고 우리는 수년간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강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장태산 대표가 반갑게 물었다. 차는 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장태산 대표는 직접 차주전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내게 차를 따르며 말했다.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나는 앞에 놓인 정교한 찻잔을 천천히 들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문화광장 프로젝트 설계사를 새로 선정하신다고 하던데. 장태산 대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온 건 특정 회사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태산 대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고 서둘러 물었다. 어떤 회사요? 어떤 회사요? 푸른뜰 설계요. 오? 그 회사 유명하지 않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침착하게 고급스러운 가방에서 서류원 뭉치를 꺼내 장태산 대표에게 내밀었다. 장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서류는 내가 어젯밤 밤새도록 꼼꼼히 정리한 것이었다. 푸른뜰 설계의 최근 몇몇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 취합한 내용이었다. 이 회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 관리는 사실 매우 허술합니다. 보세요. 이 몇몇 프로젝트에서 모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천만에요. 제 친구 중에 건축업계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부 정보입니다.
장태산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는 완전히 허구는 아니었다. 푸른뜰 설계에는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 문제들을 더욱 명확하게 부각시켰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특히 그들의 이사, 조민주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나는 일부러 말을 끊고 장태산 대표를 바라보며 이어서 말했다. 장태산 대표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물었다. 강 대표님, 이 정보들이 확실합니까? 물론이죠. 직접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어제 이준혁이 보내준 사진을 여러 장태산 대표에게 내밀었다. 장 대표님, 이 시간 좀 보세요. 사진에 찍힌 시간은 평일 오후 3시입니다. 사진 속 조민주는 임수아와 호텔 앞에서 진하게 포옹하고 키스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후, 그가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장태산 대표는 강조했다. 중요한 건 그가 근무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나는 임수아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장태산 대표는 휴대전화를 내게 돌려주며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했다. 강 대표님,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정말 협력할 수 없겠군요. 화원 설계는 마친 상태였다. 혹시는 친구 아닙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들의 작품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화원 설계는 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로 실력은 매우 탄탄했지만 인지도는 푸른들만큼 높지 않았다. 나는 다시 덧붙여 설명했다. 화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태산 대표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장 대표님, 사실 제가 오늘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태산 대표는 고개를 살짝 들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장태산 대표는 처음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온화하게 말했다. 언제입니까? 꼭 가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화림 호텔입니다. 좋아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참, 신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장태산 대표가 흥미롭게 물었다. 설계사입니다. 나는 말한 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태산 대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태산 대표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장태산 대표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후에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고요했다. 임수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푹신한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옆에 노이 신문을 무심코 집어들었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뒤적일 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6시 반. 쾅는 소리와 함께 문이 급하게 열렸다. 임수아가 허둥지둥 들어섰다. 그녀는 내가 소파에 앉아있는 들어섰다. 오늘은 별일 없어서 일찍 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어서 되물었다. 너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녀는 분명히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서둘러 말했다. 아,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다행이네. 나는 일어나 몸을 움직였다. 내가 저녁 준비할게. 너는 좀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임수아가 자청해서 말했다. 아니야.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요리를 시작했다. 그때 임수아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고 소리는 약간 흐릿했지만 나는 몇몇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은 안 돼. 그 사람이 집에 있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잠시 후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임수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물었다. 도와줄까? 도와줄까? 거의 다 됐어. 나는 말하면서 거의 다 됐어. 그럼 잘 됐네. 나도 내일 장 대표님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아마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장 대표님. 장태산 대표님? 장태산 대표님? 임수아가 놀란 듯 물었다. 너도 알아? 나는 약간 호기심을 느꼈다.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잖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눈빛에 불안감이 스쳤다. 무슨 설계 프로젝트?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고 눈빛에 한 줄기빛이 스치는 듯했다. 이어서 물었다. 무슨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거야? 설계 프로젝트. 문화광장 기획 설계. 여러 회사가 경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얼굴색이 약간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무슨 일이야? 네 회사도 참여해. 나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고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분명히 푸른뜰 설계가 이 프로젝트에 입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조민준이 그녀 앞에서 자랑했을 수도 있다. 이제 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을 듣고 그녀는 분명히 내가 조민준이 이 프로젝트를 따낼 기회를 방해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식사 중에 임수아는 마음이 불안한 듯 보였다.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젓가락은 접시 위를 맴돌았다.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입맛 없어? 임수아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럼 일찍 쉬어.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마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밤에 임수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그녀 옆에 누워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3년 동안 나는 그녀를 이해한다고 믿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자신의 내면 세계로 진정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이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도 계속 추적해줘. 그들의 구체적인 일정이 필요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접수. 그런데 친구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다.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과연 서두를 필요 없지.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지만 조민준이 이 프로젝트를 이루면 분명히 기분이 최악일 것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가장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 나는 그들이 실수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다음 날 임수아는 정말 야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나설 때 나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섀도우, 립스틱 모두 신경 써서 맞췄고 새로 산 예쁜 원피스까지 입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야근하는데 이렇게 진한 화장을 해야 하나?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즉시 이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미 나갔어. 네 쪽은 준비됐어.
이준혁은 자신감에 차서 말했다. 걱정 마. 내 사람들이 이미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신신당부했다. 좋아, 선명하게 찍어줘. 이준혁이 대답했다.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내 계획을 꼼꼼히 구상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때였다. 오후 3시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이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들은 이미 서진 호텔 1위형 8호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30분 정도 됐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마침 근무 시간이었다. 좋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차를 몰아 서진 호텔로 빠르게 도착했다. 로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준혁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상황은 어때? 이준혁이 대답했다. 그들은 오후 2시 반에 들어갔어. 아마 아직 방 안에 있을 거야. 아마 아직 방 안에 있을 거야. 그는 아직 방 안에 있을 거야. 그는 말하면서 내게 장치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초소형 카메라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장치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다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은 아직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즐거워하게 내버려두자. 오후 4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임수아와 조민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들은 내내 웃고 떠들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내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임수아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원피스도 약간 구겨져 있었는데 마치 주무른 것처럼 보였다. 조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바싹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의 몸은 매우 밀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친밀한 모습은 내 눈을 찔러왔다. 나는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전히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그들을 노비에서 잠시 머물며 무언가를 상의하는 듯했다. 이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사장님, 이제 누구를 미양으로 떠났다. 이준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고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현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오늘은 때가 아니야. 나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다. 나는 이미 더 좋은 계획을 세웠다. 회사로 돌아온 후 나는 재빨리 장태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곧 장태산 대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장 대표님, 문화광장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나는 공손하게 물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고 장태산 대표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신중하게 고려해 본 결과 프로젝트를 화원 설계, 강 대표님 친구 회사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회사가 정말 훌륭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언제 결과를 발표하십니까? 나는 이어서 물었다. 내일 오전에 각 회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장태산 대표가 대답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 대표가 대답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 대표님. 나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내 입가에는 차가운 비소가 떠올랐다. 저녁에 임수아는 매우 늦게 돌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즐거움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기분이 좋은 듯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고객의 안건 수정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끌다가 이제야 마쳤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변명했다. 수고했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변명했다. 수고했어. 그녀는 안쓰럽게 말했다. 수고했어. 그는 우리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감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그 프로젝트가 많이 중요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중요하지.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수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나는 일부러 강조했다. 듣자 하니 많은 설계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어 한다던데. 맞지? 이 말을 듣자 임수아는 분명히 멈칫했고 눈빛에 불안감이 스쳤다. 내일? 그녀가 놀란 듯 말했다. 장 대표님은 일처리가 정말 빠르지. 나는 그녀의 표정을 응시했다. 왜 그래? 그 프로젝트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매우 부자연스러웠고 눈빛은 흔들렸다. 샤워할 때 나는 그녀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그 소리는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돌았지만 나는 몇몇 핵심 단어들을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내일, 결과, 걱정돼. 보아하니 그녀는 이미 조민준에게 소식을 전한 듯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일부러 출근하지 않았다. 조용히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시간은 천천히 10시를 향해 갔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우진 대표님이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제가 강우진입니다. 누구시죠? 상대방은 즉시 말했다. 저는 푸른들 설계의 조민준입니다. 올 것이 드디어 왔군. 나는 서둘러 말했다.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조민준이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강 대표님께서 장태산 대표님과 친분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럭저럭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분위기는 약간 몇 초간 침묵에 잠겼고 분위기는요. 조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가 문화광장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께서 장 대표님께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조 이사님, 그 일은 제가 개입하기 곤란합니다. 제 이사님, 그 일은 제가 개입하기 곤란합니다. 장 대표님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고려해서 내리십니다. 조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강 대표님,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조 이사님, 정말 모든 데 딸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조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 프로젝트만 따낼 수 있다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장 대표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장 대표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친구가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소개해줬습니다. 분명 임수아가 그에게다. 말씀해보세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에서는요. 일단 협력사가 당신의 인품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어떤 프로젝트도 따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전화 접하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정적이 너무 깊어 바닥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조민준이 물었다. 강 대표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내 기분은 유난히 좋아졌다. 조민준은 분명히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야. 지금쯤 안절부절 못하고 있겠지. 과연 30분 후 임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물었다.
강우진, 집에 있어. 나는 대답했다. 응? 왜? 임수아가 말했다. 나 잠깐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 임수아가 말했다. 휴가 냈어. 너하고 얘기할 게 있어서. 나는 말했다. 1시간 후 임수아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두 손은 끊임없이 옷자락을 비비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당황한 듯 내 손을 붙잡았다. 강우진,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나는 의아하게 물었다. 문화광장 프로젝트, 푸른 뜰 설치했다. 푸른 뜰 설계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년들 줄 피했다. 그냥 과연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아? 네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아? 그녀는 더듬거렸고 날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수아, 솔직하게 말해봐. 푸른 뜰 설계의 그 사람을 아는 거지. 그녀의 얼굴색이 순간 매우 안 좋아졌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강우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별다른 뜻은 없어. 그냥 좀 이상해서. 평소에는 내 일에 전혀 관심경 쓰는 거야?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끊임없이 비볐다. 강우진, 혹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오해?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물었다. 수아, 우리가 3년 동안 함께했는데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물론 이해하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해. 나는 다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서렸다. 만약 어느 날 네가 내가 날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듣자 임수아의 얼굴색은 즉시 창백해졌고 붉은 입술도 미세하게 떨렸다. 너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녀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본 거야. 나는 그녀의 어조를 흉내내며 말했다. 강우진.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강우진,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며 말했다. 임수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을 보자 내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다. 분노는 불덩이처럼 가슴속에서 타올랐고 실망감은 차가운 조수처럼 나를 덮쳤으며 고통은 날카로운 조수처럼 나를 덮쳤으며 고통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여러 감정이 뒤엉켰지만 그 중에서도 냉정함이 더 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애써 평정을 들이쉬며 저하고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사진들을 그녀 앞에 쿵 하고 던졌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들을 본 임수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몸은 끊임없이 떨렸다. 네가 몸은 끊임없이 떨렸다. 그녀는 제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잘못? 나는 높은 곳에서 내려달았어요. 잘못? 제가 강우진 씨를 배신하면 안 됐고 그 사람하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사람하고 뭘 하면 안 됐다는 거야. 분명히 말해봐.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먹였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됐어요.
이어서 그녀는 다급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강우진, 나는 정말 강우진 씨를 사랑해요. 그녀의 몸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얼굴에 기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가 한순간 정신이 흐려서 그랬어요. 내 입가에 차가운 비소가 떠올랐다. 한순간 정신이 흐렸다고? 나는 곧바로 그녀를 응시하며 계속 물었다. 너희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엄할했다.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한 달이 넘는 짧은 순간에 정신 흐림이라고? 수아, 다시 한번 물을게. 나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이 있어?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없어요.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확실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털썩 앉았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 말을 듣자 그녀의 눈이 순간 빛났다.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다급하게 물었다. 다급하게 물었다. 강우진, 저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나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 쳤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용서? 꿈도 꾸지 마.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우선 우리 결혼식은 취소야. 이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즉시 소야. 이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겼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울부짖었다. 강우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내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났어. 지금부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녀는 미체 실망감을 가득다. 그녀는 미친 듯이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고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다.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가장 좋은 생활을 제공했어. 그런데 결과는? 그녀는 돌아서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부터요? 나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약간 격앙되었다. 네가 늦게 돌아올 때마다 나는 네가 야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의심하지 않았어. 내 말을 들은 그녀는 더욱 서럽게 울었고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강우진,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앞으로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앞으로는 말하면서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뻗어 그녀의 우리 곧잡고 애 옷자락을 쭈그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가 없어. 강우진.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내오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공허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다. 그래, 우리 곧 결혼할 예정이었지. 나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소리는 약간 메었다. 아니, 어젯밤에도 우리 새집을 어떻게 꾸밀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름은 뭘로 지을지, 천천히 이름은 뭘로 지을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름은 뭘로 지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울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강우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내 뒤를 쫓아왔고 하이힐이 바닥에 따각따각 소리를 냈다. 우리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매정하다고? 나는 휙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차가웠다. 수아, 내가 매정하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목이 막힌 듯한 글자만 겨우 내뱉었다. 네가 나를 속일 때마다 내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나는 그녀를 응시하며 눈빛의 질문을 가득 담았다. 그녀는 또다시 말을 더듬었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내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네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때 내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나는 말할수록 격앙되었고 목소리도 모르게 몇 단계 높아졌다.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차갑게 비웃고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내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했다. 강우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따라 들어오며 목소리에 불안감을 담아 물었다. 내가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게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에 들린 옷을 받으려 했다. 나는 그녀의 옷을 캐리어에 거칠게 던져 넣었다. 동작은 거칠고 단호했다. 네가 아쉬워서 떠나지 못할까봐.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해요. 그녀는 눈에 불만을 가득 담고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집. 나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네 이름이 적혀 있어? 그녀는 멍하니 섰고 눈빛에는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강우진, 비록 집을 살 때 내가 그녀의 이름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결혼할 사이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그녀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관계를 되돌리려 했다. 관계?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고 내 어조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도대체 어떤 관계? 아니면 조민준에 대한 관계야? 아니면 조민준에 대한 관계야? 그녀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비볐다. 저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그녀는 더듬거리며 견인건영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마치 내가 그녀를 질러 아프게 한 듯했다. 듣기 싫어? 사실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계속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화장품, 옷, 가방.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화장품. 하지만 나는 지금 조금 더 아깝지 않았다. 그것들이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우진, 좀 진정할 수 없어요? 안 가? 그녀는 침대 옆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몸을 감싸 안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안 간다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경비원 부를까? 감히?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에 위협을 담아 말했다. 갈게요. 대기업을 더나 말했다. 갈게요. 대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경비실이죠. 저는 229 입주민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죽으림을 다해 잡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며 말했다. 눈물은 끊임없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강우진, 만약 언젠가 우리 좋았던 날들을 떠올린다면 그럴 수 없을까? 안 돼.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그 두 글자를 내뱉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어두워졌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마치 갑자기 꺼진 등불처럼.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에 절망과 고집을 담아 말했다. 강우진,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들릴 절망과 고집을 담아 말했다. 강우진, 제가 기다리지 마.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야. 나는 힘없이 소파 앞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3년의 만남이라니,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야 하다니, 슬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 마음은 무언가에 막힌 듯 답답하고 괴로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거짓말이다. 도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마치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듯했다. 괜찮아. 나는 짧게 답장했다. 술 한잔 할래? 내가 살게. 이진혁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다. 좋아. 저녁에 보자. 지금은 정말 술 한 잔이 필요했다. 임수아 때문이 아니라 지난 3년의 나 자신을 위해서, 드디어 깨어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민준, 이제 네 차례야. 저녁에 나는 이준혁과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가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났다. 술집 안은 조명이 어둑했고 음악은 부드러웠으며 희미한 우울감이 감돌았다. 이준혁은 나를 보고 웃으며 물었다. 어때 기분은? 그는 말하면서 술병을 들어 내 잔에 술을 따랐다. 그럭저럭. 나는 손을 뻗어 술잔을 들고 말했다. 해방됐어. 정말 마음을 비웠어. 이준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음을 정리했어. 나는 고개를 젖혀 잔에 담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마음을 정리했어.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단숨에 들이켰다. 3년의 감정인데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끝내야 할 때가 오면 끝내야 해.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이준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나는 잔을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고 이준혁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이준혁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의 앞날,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말을 듣자이었다. 내 말을 듣자 이준혁은 비로소 깨달으며 말했다. 그의 사업을 망가뜨릴 생각이야? 아니, 내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믿을 만하지 않아. 이준혁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나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줄 뿐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준혁은 술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성공을 빌게.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술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동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그 회사 내부 연락처 같은 거 있어. 내가 갑자기 물었다. 내게 보내줘. 왜? 내게 보내줘. 이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빠르게 조작하며 몇몇 연락처를 내게 전송했다. 이것들은 푸른뜰 설계 직원들 위챗 그룹이고 몇몇 임원들 위챗도 있어. 그는 말하면서 내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충분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술잔을 들고 계속 술을 마셨다. 오늘 밤이 지나면 조민준의 좋은 시절은 끝날 거야. 다음 날 오전 나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먼저 주위 상황을 꼼꼼히 관찰했다. 나는 이준혁에게 말했다. 네 사람들한테 조민준을 계속 감시하게 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봐.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연 조민주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다. 걸을 때 발걸음조차 불안했고 눈빛도 흔들렸다. 그의 프로젝트는 날아갔고 여자친구도 내게 쫓겨났다. 지금쯤 분명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오후에 이준혁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 대표님, 그가 임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내게 보내줘. 사진 속 조민준과 임수아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임수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럽게 울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거렸다. 조민준은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하는 말을 하는 듯했다. 이 장면은 꽤 따뜻해 보였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따뜻함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푸른뜰 설계 동료 여러분, 저는 강우진입니다. 강우진 건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조민준과 임수아의 불륜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고 시간과 장소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사 조민준이 근무 시간에 한 일입니다. 근무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회사의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여자는 제 전 약혼녀였습니다. 그들은 저 몰래 한 달 넘게 만나다가 이제야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 여러분께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작성을 마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답장했다. 세상에, 이게 사실인가요? 포토샵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말했다. 조 이사님은 평소에 꽤 진지해 보였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근무 시간에 이런 짓을 하다니. 근무 시간에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프로젝트를 잃은 거였어. 어쩐지 요즘 기분이 그렇게 안 좋더라니. 강 대표님, 가는 증거는 없으세요? 그룹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이젠 끝났네. 그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 정말 이런 사람은 싫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사까지 하는 거지? 나는 진작에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항상 사무실에 이유 없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어디 갔는지 알겠네. 방 잡으러 갔었군. 이런 사람은 회사에 있으면 문제만 생겨. 빨리 내보내야 해. 나는 이 댓글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유난히 시끌들을 보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진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 대표님, 조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싸끈하더니 허둥지둥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회사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지금쯤 그는 그 엄숙한 사무실에 앉아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그의 표정을 상상이 타져 나왔다. 그는 아마 미간을 찌푸리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을 것이다. 오후 4시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조민준 3글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고 이미 몇 가지 짐작이 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극도로 분노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개자식.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했어. 목소리를 길이쉬며 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했어.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거요? 저는 그저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복수잖아.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복수? 조 이사님.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반박했다.
무슨 정의? 나는 정색하며 말했다. 근무 시간에 남의 약혼녀와 사사로이 만나는 사람. 동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것. 이어서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우진, 네가 나를 망쳤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망친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당신을 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었다. 악마? 조 이사님, 제가 악마라고 생각한다면 증거가 아닙니다. 악마? 조 이사님, 제가 악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의 신뢰를 배신한 탓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말했다. 강우진, 내가 너랑 한판 붙을 거야. 강우진, 내 목소리는 순간 차가워졌다. 붙자고요. 조민준, 당신이 뭘 믿고 저와 붙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지금 직업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저 가치 없는 여자 한 명을 잃었을 뿐입니다. 마치 갇힌 짐승이 발버둥치는 듯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강우진, 이 일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강호하게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며 나는 다시 말했다. 하지만 조민준, 저는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의아하게 물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천천히 머리를 가든 발붙일 수 없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의 영향력은 당신의 상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나는 강조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수년간 사업을 해왔고 인맥 관계가 매우 넓습니다. 당신을 매장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약간의 공포를 느끼며 말했다. 너는 나를 위협하는 거야?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위협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앞으로 잘 처신하십시오. 말을 마친 후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또 조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가 마음껏 분노를 쏟아내게 내버려 두자 지금 그는 마치 철창에 갇힌 맹수처럼 무력하고 분노에 찬 포효만을 내지를 수 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이준혁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야, 말해줄 게 있는데 조민준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 자리에서 경비원한테 팔이 쫓듯이 쫓겨났어. 지금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던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 나는 메시지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이것이 배신의 대가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가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거야.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몇몇 건축 회사 대표들에게 걸었다. 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우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민준이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람 인품이 영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설계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걸었다. 이 대표님 바쁘세요? 어떤 사람 인품에 문제가 있어서요. 사람 채용할 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 대표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조언. 세 번째 전화는 인력자원 회사에 걸었다. 만약 이 사람 이력서가 그쪽에 들어오면 추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룻밤 동안 나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의 모든 설계업계에 통보를 마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 조민준이 이 업계에서 발붙이기는 정말 어려울 거야.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나를 거스른 결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저는 푸른뜰 설계 이화 대표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화 대표가 이어서 말했다. 조민준 건에 대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것은 내 예상 밖이었다. 나는 물었다. 좋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오후 3시. 나는 정시에 푸른뜰 설계에 도착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매우 기묘하다는 것을 느꼈다.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모두 평범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경외심을 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했으며, 어떤 이는 두려움을 내비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제의 일이 꽤 깊은 영향을 미쳤군. 이화 대표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인테리어는 매우 호화로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화 대표는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강 대표님, 앉으십시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화 대표가 다시 물었다. 감사합니다. 차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냥 맹물로 충분합니다. 이화 대표는 서둘러 내게 물 한 잔을 따. 이화 대표는 서둘러 내게 물 한 잔을.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이며 회성으로 말했다. 강 대표님. 이화 대표가 이어서 말했다. 말씀은 그러하나 어쨌든 그는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강 대표님께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저희는 그를 해고했으며 업계 내에 그의 행동을 통보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화 대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대표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이화 대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사과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이화 대표님은 과연 현명하십니다. 사실 다른 논의하십니다. 나는 물잔을 잡은 손을 멈칫했고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푸른뜰 설계는 방금 조민준 일로 온 도시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 결과로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다. 이화 대표는 마치 내 반응을 예상한 듯했다. 그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진심 어린 여조로 말했다. 강 대표님,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민준 건 이후로 저희 회사는 전면적인 반성을 했고, 많은 문적인 반성을 했고, 특히 프로젝트 품질 관리와 팀 관리 면에서는 업계의 표준이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협력 의향서입니다. 저희는 강우진 대표님의 관리 경험을 빌려 회사 내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싶으며 모든 협력으로 개편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강우진 건축과 함께 향후도시 재정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그 의향서를 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화 대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감지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가득했다. 나는 푸른뜰 설계가 지금 명성을 회복할 기회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협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협력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어차피 내가 직접 조민준의 추문을 폭로했으니 나와 협력함으로써 회사 개혁 의지를 외부에 표명하고 이 대표님께서는 저와 전임이사 조민준 사이에 적지 않은 악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푸른뜰과 협력하는 것은 제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화 대표가 서둘러 말했다. 강 대표님, 저는 강 대표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민준은 저희 회사의 개별적인 문제일 뿐 푸른뜰 설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가장 철저한 저희는
이미 가장 철저한 졸전. 향후 저희는 공개적으로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전 업계의 감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 예상대로였다. 나는 이미 업계 내부에 천라지망을 깔아두었으니 푸른뜰 설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조민준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내 노력을 많이 덜어주었다.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화제를 돌리며 이화 대표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순간 빛났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화 대표가 서둘러 말했다. 첫째, 협력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제게 있어야 합니다. 푸른뜰 설계는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고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 프로젝트 파일까지 포함해서요. 이화 대표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희는 강 대표님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둘째, 협력 기간 동안 푸른뜰. 둘째, 협력 기간 동안 푸르제. 저는 귀사의 실제 역량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협력 후에 문제가 발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화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언제든지 강 대표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내 눈빛이 차가워졌다. 조민준 건에 대해 푸른뜰 설계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규정 위반 행위, 즉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 사생활 문란 등과 같은 행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관위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성명은 모든 협력 고객사와 업계 협회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화 대표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다. 이화 대표라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조민준의 최후를 알게 하여 그가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가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깨닫게라는 것을. 강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이것이 협력의 전제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고 어조는 단호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협력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지금 푸른뜰 설계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화 대표님은 제 표는 지금 푸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화 대표는 제 비서가 귀사와 연락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성명은 사흘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은 사흘 안에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강 대표님 가시죠. 이화 대표는 서둘러 일어나 나를 배웅했다. 푸른뜰 설계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닿아 따스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민준 일은 푸른뜰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무리할 거야. 이준혁이 곧 답장했다. 대박인데 친구야. 이번 작전 정말 기가 막히다. 복수도 하고 협력 기회까지 얻다니. 나는 미소 지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푸른뜰과 정말로 협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푸른뜰이 성명을 발표하면 조민준은 이 업계에서 정말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협력은 나중에 적절한 구실을 찾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었다. 사흘 후 푸른뜰 설계는 과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조민준의 규정 위반 행위, 즉 근무 시간 중 여러 차례 무단 이탈 및 타인과의 사사로운 만남,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엄중한 태도와 단호한 어조로 발표된 성명은 즉시 설계업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각 회사들은 앞다퉈 성명을 공유하며 직원들에게 경고로 삼았다. 조민준은 완전히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어디를 가든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성명 발표를 확인한 후 비서를 통해 프로젝트 2년 불일치를 이유로 푸른뜰 설계와의 협력을 중단했다. 이화 대표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의 푸른때 설계는 나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민준의 일을 해결하자 나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억압이 드디어 사라졌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고 강우진 건축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반년 후 나는 한옥계 포럼에서 우연히 조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듣자 하니 그는 나중에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 설계 관련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푸른때 설계의 성명과 내가 이전에 깔아둔 판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설계업계를 포기하고 전공과 전혀 무관한 육체노동을 하게 되었고 생활은 매우 궁핍해졌다고 했다. 이것이 그가 나를 배신한 대가였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최후였다. 임수아는 내가 집에서 쫓아낸 후로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듣자 하니 나중에 조민준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서로 비난하다가 결국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한다. 그 후로는 그녀의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어딘가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 배신을 겪으며 나는 사랑에 대해 더 깊이 깨달았다.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진심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로 인해 사랑에 대한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 다만 더욱 신중해졌을 뿐이다. 나는 언젠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미풍이 불어와 한 줄기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손에 든 술잔을 들어 과거의 나 자신에게 건배하고 미래의 삶에 건배했다. 과거의 원한은 이미 매듭지어졌고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었다. 나는 이 경험이 안겨준 성숙함과 냉철함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들은 시간 속에 잊히고 내 삶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물결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